깜놀. 네. 깜짝 놀랐다를 줄여서 깜놀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유동규 교통사고에 여기저기서 깜놀. 네. 유동규 전 본부장. 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키맨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가 어제 0시부터 1시 사이고 새벽 시간에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 유동규 전 본부의 교통사고에 여기저기에서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지난 5일, 네, 이 엄밀히 말하면 6일인 거죠. 6일 0시부터 1시 사이쯤 대리기사가 이 차를 몰았는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트럭과 충돌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볼까요? 당시 교통사고 상황, 지금 여기 중앙분리대, 여기가 1차선이다라는 거죠. 여기 1차선이 있고 3차선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세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두 차 가다 2차로로 같이 이렇게 진입을 하던 중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트럭의 이 앞부분 그리고 세단의 후방 뒷부분이 부딪혔다라는 건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서 중앙분리대에 받고 세단이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그 차 이렇게 훅 돌아갔다는 얘기는 좀 그래도 충격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는 거겠죠. 네. 인근 병원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이송이 됐습니다. 그 병원 치료 후에 퇴원을 하면서 재판에 내가 또 나가야 되니까 지금 주요 이 증인이죠. 이 증인이기도 하고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빨리 좀 회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깜짝 놀랐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저기. 네. 일단 여기 나오죠. 대장동과 50억 클럽의 핵심 증인입니다. 핵심 증인이다 보니까 검찰이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 교통사고가 났다고 병원에 있는다고 재판 못 나오는 거야. 검찰이 깜짝 놀랐겠다 싶은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서초동 분위기 어땠나요? 유동규 전 본부장 교통사고 났다라는 게 서초동 분위기 어땠습니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났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놀랐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검찰의 분위기도 뭐 놀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유력한 증인 그리고 핵심 증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 증인이 교통사고가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라는 분위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차 드러나는 정황들, 특히 이제 경찰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1차 조사 결과이기는 합니다. 물론 조사를 끝까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거로 지금 보이고 뭐 의도가 됐거나 이런 사고는 전혀 아닌 것으로 일단은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친 정치 공세라든지 음모론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래도 건강상의 뭐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판 과정이라든지 뭐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진단이 아직은 많습니다. 네. 말씀처럼 좀 주요 증인이죠.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재판에 지금 대장동 관련 재판은 거의 모든 재판이 지금 다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좀 놀랐다. 서초동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는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세간의 이목이 검경은 물론 세간의 이목도 초집중됐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여야에서 더 많이 놀라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주호 의원님. 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주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 네. 특히나 지난번 재판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못한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또 사실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에서 유죄 입증의 결정적 입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정상적인 이 진술을 못하게 될 경우에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는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봐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설명했듯이 네. 우발적인 추돌 사고다 하는 게 지금 경찰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고는 하는데 네. 어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저런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가 해도 야 이런 우연이라는 게 우연도 한두 번이지 우연이 빈발하다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영화 아수라보다도 더 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금 저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낼 게 아니고요. 네. 좀 깊이 있게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단순하게 유동규 씨가 탄 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다 네. 하는 잠정적 결론에 대해서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감안했어요. 네. 한치의 그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좀 조사하고 결론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핵심 증인이 사라진다고 하면 대장동 실제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유동규 씨에 대한 신변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른바 허언증으로 사기죄, 사이버 명예죄로 해서 지금 고소됐다가 지금 캐나다까지 도망가 있는 윤지혜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 경찰 경호 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호텔급 숙소까지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지금 그 증인을 마치고 그것도 네.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인을 마치고 본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단순 교통사고인가 아니면은 이른바 보복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증인이나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사적인 사안도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서 그 이면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확실히 풀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관계 조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확실히 풀어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유동규 씨에 대한 어떤 그 신변 보호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복범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도 뭐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건지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 추돌 사고 난 유동규, 내가 죽으면 극단 선택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한 얘기냐. 네.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유튜브에 본인이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입장을 보냈어요. 이 본인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 이 사진과 함께 옆에 글도 같이 적혀 있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를 계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극단적 선택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절대 극단적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직접 본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권지웅 위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좀 얄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사실은 유동규 씨가 타고 있었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했던 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외에 그 정황을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을 텐데 네. 그걸 봤을 때 사실은 유동규 씨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면 이건 뭐 트럭 기사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무언가 찝찝한 것이 있으면 더 명확히 수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벌써 이틀 전의 일이면 네. 밝혀질 것은 저는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걸로 치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있고.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똑같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수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어떤 진영의 주장을 이렇게 뉴스로 다루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 경찰 조사 얘기가 처음부터 지금 나왔죠. 저희 다음 동아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화물차 충돌 사고 난 유동규 이해가 안 된다, 꺼림칙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우발적 사고인 것 같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 과실이 더 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 입장이 아까 계속 이 말씀 중에 나왔는데 경찰은 이게 일단은 우리가 블랙박스를 보니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뭔가 꺼림칙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같이 볼까요? 제한 속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가 그 구간이 제한 속도가 90km 구간이다. 근데 100km로 달리던 트럭에 내가 뒤를 받쳤는데 어떻게 이게 앞차가 가해를 했다라고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최진영의 블랙박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동영상 봤습니다. 네.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본부장의 차가 과실이 더 크다라고 네. 했는 것이지 네. 더 크다는 것이지 그 트럭 8.5톤 트럭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90km, 100km로 달리는 과정에 누가 과실이 먼저 많은지는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블랙박스가 네. 그 해당하는 두 차량이 아니고 그 뒤를 가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경찰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의 차는 3차선을 가지고 있다가 네. 2차선으로 들어오고 지금 트럭 같은 경우에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잘 보면은 누가 누구의 차를 박았느냐. 트럭이 유동규 본부장의 차 운전석 뒤쪽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그런 차량의 과실이 더 큰가? 그리고 어떤 그 부분이 단순히 과실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각도에 따라 논란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날 두고 네. 유동규 본부장이 네. 이재명 그 대표와 정진상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고 돌아가는 날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네. 단순 교통사고로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누구든 이런 것에 그 배후가 있다면 그게 나랍니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 뒤 배후를 한번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이것이 정말 단순 교통사고라는 것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네. 이게 어떤 음모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지금 저희가 최진영의 블랙박스, 이번엔 장현주의 블랙박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최 변호사님께서 지금 하필이면 그날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짓을 한 날이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많은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짓을 한 게 그날 하루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 측의 차량이 더 후에 진입을 했습니다. 먼저 트럭이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에 유동규 씨의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과실 비율이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에게 더 많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교통사고에서 우리가 과실 비율은 0대 100이 잘 없습니다. 갑자기 네. 교통사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과실 비율을 대부분 따지기 때문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경찰 이야기 중에 핵심은 물론 1차 조사이긴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상 트럭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 이게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입니다. 과실 비율은 당연히 교통사고니까 서로 따져봐야겠지만 네. 고의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한 부분들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트럭 운전자가 고의로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과실 비율을 오히려 트럭 운전사를 더 적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0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트럭 운전자 잘못이 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근데 아마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예.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아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문의 죽음들이 많잖아요. 이재명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네. 이걸 아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하태경 의원, 내가 뭐 음모를 제기한다는 게 아니라 다만 뭔가 그동안 이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 네. 까지 뭐 4-5명의 어떤 이 주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 죽음이 있었죠. 아마도 그거를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마침 이게 또 공교롭게 이 교통사고가 있기 하루 전인가요? 당일인가? 이 관련해 갖고 이 법카 관련한 수사에서 같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세탁소 주인이 실종 신고가 또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법카 관련 의혹으로 이 지금 이 해당 세탁소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4일에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이튿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근데 연락이 두절되면서 딸한테 보낸 이 메시지가 이거 뭔가 극단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바로 실종 신고가 지금 들어간 거죠.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다행히 어쨌거나 4시간 30분 만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뒤에 4시간 30분 만에 전북 익산의 한 이 모텔에서 발견이 됐다.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마침 권지웅 위원님 이게 네. 시기가 또 이렇게 맞물렸어요. 교통사고와 또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거 아니야라는 약간 이런 음모론이 자꾸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도 사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네. 또 뭔가 그런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나름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나름의 판단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신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해야겠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되었던 아버님도 지금 확인이 되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건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무탈해서 다행이시고 그리고 자꾸 이런 이 얘기들은 결국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입장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경찰이 일단 임시 이 결과를 발표했고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추가되는 조사 내용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